안녕하십니까.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서원DNC 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미가입 소유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2월 1단지에 대한 조합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 2단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동의서 및 사업 추진 동의서를 진구하고 북측 개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여수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하여 2019년 12월 조합 모집 신고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일반 조합원 1차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모집을 실시하고 2020년 5월 17일 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고 주택공고를 개관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교통해양평가 심의를 전라남도로 득하고 2020년 12월에는 건축 경관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대림산업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입 소유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특히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 사업 기간이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먼저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아파트 공사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정비계획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구역 지정까지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것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약 2년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재건축조합이 8 내지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해 저희들은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더라도 5년 내지 6년, 사업 준비기간 착공시까지 3년 이내, 그 다음에 공사기간 약 33개월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6년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우리 소유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조합원 분담금 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을 건물 공구 면적, 현재 신기동 건물 공구 면적입니다. 공구 면적, 이것은 여수시에서 발급하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 공구 면적, 이것을 100%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100% 보상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현재 보유 면적에 저희들이 500만원 평당입니다. 500만원으로 보상을 하고 플러스 추가되는 면적, 이 추가되는 면적이라는 것은 신규로 공급하는 대림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면적과 이 보유 면적 차이, 추가된 면적은 910만원, 나머지 평형은 930만원, 84형은 그 다음에 129형은 930만원 플러스 VAT, 부가세, 이렇게 계산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기동 15평을 보유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15평은 500만원 계산하게 되면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면적이 예를 들어서 910만원, 그러니까 59형이라고 했을 때 59형은 보통 분양 편수가 25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면적은 10평에 불과합니다. 보유 면적이 15평이기 때문에 25평에서 15평을 빼게 되면 10평이고, 그러면 10평 곱하기 910만원, 9,1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가산 비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기동 15평을 가지고 계시면 추가된 면적 10평에 대한 값만 내게 되면 대림 2편한 세상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왜 분양가를 이렇게 책정을 하느냐?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보유면적 곱하기 500만원 해서 15평에 7,500만원 매매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매매 대금을 잔금 정산할 때,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조합해서 우리 소유자분들에게 드리고, 이 드린 돈을 그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해서 납부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은 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돈을 드렸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계시다가 포함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납부해 주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부 면적, 내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을 뺀다라면 이 금액입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9,100만원 플러스 가산비용, 요 비용만 부담하는 법입니다. 일례로 그럼 이 금액이 과연 이 100% 보상한 금액이 우리 지주자원에게 어떤 정도의 혜택이냐? 작년 3월경에 2020년 3월경에 우리 남쪽에 3단지 옆에 모 아파트가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이 분양가가 얼마였느냐? 84형, 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형은 아파트 분양 편수로 33평 또는 34평이라고 합니다. 이 분양가가 4억 3,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아까 보유 면적의 100% 보상을 하고 추가되는 면적의 930만원 플러스 가산 비용을 하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이 갖는 것은 15평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물론 15점 몇 평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약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84형 우리 남쪽에 짓는 작년 3월에 분양한 33, 4평 분양가보다 약 1억 7,800 정도가 싸게 된 겁니다. 이만큼을 우리 지주조합원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보는 겁니다. 물론 현재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는 5억이 넘습니다. 학동 2편한 세상은 5억 7천만원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학동 2편한 세상은 놔두더라도 우리 남쪽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 가격보다 1억 7천만원이 쌉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브랜드가 대림 2편한 세상이고 그 아파트는 2편한 세상보다 도급순위가 훨씬 낮습니다. 대림 산업은 2편한 세상은 도급순위가 전국 3위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파워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파트를 우리 지주조합원은 100% 보상을 통해서 아까 그 500만원 추가되는 편수 이렇게 계산했을 때 2억 6천에서 2억 7천인데 우리 남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1억 7천만원 정도가 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시세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격에 매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지주자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면 왜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계산했느냐? 2019년 2월 당시에 우리 전용 39.72제곱미터 분양평수로 15평 정도 됩니다. 이게 5,700만원에서 7,100만원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평당가로 보면 368만원에서 458만원 정도 됩니다. 전용 47.10제곱미터형 분양평수로 17평형 정도 되는데
이것은 평당가가 400에서 438만원, 당시 기준금액이 7,100만원에서 7,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2월 당시에 1단지 2월, 3단지는 3월에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저희들이 보상가를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500만원이 700만원이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500만원을 들였다가 받고 700만원을 들이면 700만원을 들였다가 받기 때문에, 다만 당시에 시세가 500만원 밑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보상가로 책정을 했고, 5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분양금액으로 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통해서 납부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주조합원은 1차 조합원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싸게 공급을 했고, 인근 가장 남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1억 7,800, 또 현재 시세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자분들이, 미가입 소유자분들이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소유자분들이 1:1 보상 면적 중에서 5평을 더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이후로 1단지는 약 2평 정도를 줬는데 우리 2단지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여수시에서 발부하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보니까 1단지는 공용면적이 5.4제곱미터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이 많으나 적으나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에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용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단, 노인정, 관리실, 이게 다 공용면적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지 지분도 공용 지분입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공용 면적들은 집합건물법에 보게 되면 전용 면적 비율, 집합건물법에는 전유 부분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에 의해서 공용 면적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단지는 전용 면적이 다른데 공용 면적이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지 공용 면적을 기준으로 1단지 전용 면적 비율에 맞게끔 공용 면적을 저희들이 환산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평 정도가 1단지 공급 면적을 약간 조정이 된 겁니다. 2단지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고 1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 아파트 건축물 대장이 1986년도에 건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준이 좀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1단지에 대해서는 환산 면적을 적용을 했지만 2단지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산 면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평을 더 주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0%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100% 보상을 하느냐, 그 이유는 저희들 북측 개인 토지가, 개인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가 약 14,300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입니다. 14,300 평방미터인데 이게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4,100평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얼마에 매입했느냐, 평균 75만원 이하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40에서 80만원 평당. 임야인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50만원, 전담인 경우에는 80만원. 근데 왜 40만원이냐?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 임야인 경우에는 50만원이었지만 자연녹지지역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40만원, 평당 10만원 낮춰서 40만원, 전답도 80만원이지만 자연녹지가 끼어 있으면 7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균 75만원 아래에서 공급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소유자분들에게 이득이 되느냐?
저희들이 아까 건물 공급 면적 500만 원을 보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대지집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게 약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 7, 8월경에 저희 아파트가 바로 접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했는데 토지가가 400만 원 언저리에 나왔습니다. 이 400만 원이라는 것도 그 작년 7, 8월 저희 감정한 거 재건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시가의 감정평가라는 것은 도시정비법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우리 소유자분들,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됐을 때 사업 지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라는 것은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이것이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 보상가가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건물 면적당 500만 원은 토지 지분당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 부분이 거의 맞습니다. 작년 감정평가를 했을 때 시가의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근데 저희들이 똑같이 아파트 편입되는 걸 75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차액이 약 3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25만 원? 이걸 4,000평으로 나누게 되면 13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이러한 차익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100% 보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14,300제곱미터 4,100평이 넘는 이 땅은 저희 업무대행사가 75만원 주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을 했고 잔금정산 때 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해서 이 돈은 한 푼도 저희들이 조합에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희들은 업무대행사니까. 조합원들 얻게 된 것이 130억 이상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우리 소유자분들, 지주조합원들에게 100% 보상을 했는데 여기에 5평을 더 달라.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북측 개인 소유 토지가 14,000제곱미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땅을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자분들에게 우리 지주조합원들에게 100% 보상을 해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소유자분들이 우리 미가입 아직까지 미가입하시는 우리 소유자분들이 내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상가를 뭐 2억을 더 달라 3억을 더 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90%가 넘는 우리 소유자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다 동의해 주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시고 지금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이 보상가 2억, 3억 이렇게 더 달라면 결국 그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입 소유자분들이 지금이라도 하시게 되면 그 1억 7천 정도 싸게 공급을 받는 거고 저렴하게 공급받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시세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격에 매입하는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좀 저희들 사업 추진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 이사 비용을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세입자분들 저희들이 5월 말까지 명도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세입자분들이 이사 비용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 조합사업입니다. 지금 점유자들 세입자분들의 이사 비용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크게 보면 도시정비법에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기반시설이, 정비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단독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하는 것이 주거향인 정비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은 극히 미약한 게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이 좀 미약한 경우, 그런 경우에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극히 미약하느냐, 일부 미약하느냐에 따라서 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재개발 사업은 산업시설이라든 산업지역이라든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우리 공동주택, 우리 신기주공 아파트처럼 30년, 40년 이상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재건축하는 걸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점유자 이사 비용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정비법이 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만 세입자들, 우리 임차인들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고 세입자들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법 제2조에도 나와 있고, 2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도시정비법 제61조에 61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 미용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당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1조 1호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정비사업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에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재건축 사업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에도 없는데, 저희들은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신기동 아파트를 저희 조합이 매입하고 다시 대리 미편한 아파트를 다시 매각하는 조합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재건축 사업도 어떤 규정을 저희들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이사 비용을 달라, 이것은 합리적이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세입자분들에게 잘 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법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해드리고 당연히 계획을 잡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자분들이 세입자분들에게 잘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2월부터 지금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조합 임원들과 업무 대행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 우리 소유자분들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계획 승인, 또 공사 착공, 대단히 중요한 인허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 미가입 소유자분들이 동참하셔서 저희들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예정된 사업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사업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분들이, 우리 미가입 소유자분들이 앞으로 이 분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유자분들이, 미가입 소유자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예비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리 소유자분들, 조합원들께 환급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사업 예비비를 남겨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그 부분이 환급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장님과 우리 조합 임원들, 우리 업무대행사는 우리 소유자분들,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조합사업에 가입하지 않는 우리 미가입 소유자분들, 지금이라도 우리 소유자분들이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기준치 이상 대리미 편한 세상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께 지금 기준치 이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주화분들은 인근 신규 아파트보다 작년 3월에 공급한 인근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받음으로써 경제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 우리 신규 아파트가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됐습니다. 이 노후화된 아파트를 이 편한 세상, 국내 최고급 브랜드 보금자리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미가입 소유자분들이 2월 안에 3월 초까지만 가입해 주신다면 저희 현재 사업수지 예비비를 거의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 소유자분들께 이 예비비를 고스란히 환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최초 지역주택조합에서 우리 조합원들께 환급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 임원들과 업무 대행사는 우리 소유자분들, 신규주공 아파트 우리 소유자분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 임원들과 업무 대행사는 우리 소유자분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조합사업은 모든 소유자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서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소유자분들이 불러주신다면 그게 어떤 장소든 저희들은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유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